2. 강지훈의 세계는 완벽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46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맨손으로 일군 견실한 IT 기업의 성공적인 CEO였고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언제나 집밥 냄새와 함께 그를 맞아주는 현명하고 다정한 아내 차서연이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는 그 평온함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돌아온 자신을 위한 최고의 안식처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낸 것은 아주 낡고 희미한 과거의 기억이었다. 바로 그의 첫사랑. 그날은 그의 대학 동창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본래 그런 사교적인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 서연은 가끔은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와요라며 그의 옷을 직접 챙겨주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자신보다는 언제나 그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했다. 지우는 그런 아내의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호텔 연회장은 성공한 40대들의 과시와 희미해진 추억에 대한 향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옛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다. 모든 것이 지루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그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테라스로 나섰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는 25년의 세월을 건너 자신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한 여자와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었다. 백이나, 그의 지독했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그 사슴 같은 눈망울까지. 그녀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 20살의 모습 그대로 시간을 거스른 요정처럼 서 있었다. 그녀가 그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25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지훈 선배. 맞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다. 우리는 그날 밤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이혼의 아픔, 그리고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훈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보호 본능과 연민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얼마나 멋진 남자가 되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어졌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오랫동안 잊지 못했는지를,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낡고 진부한 고백을 늘어놓았다. 백이나는 그의 고백을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주었다. 그 눈물은 지훈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백이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 서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이나의 얼굴을 떠올렸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서연의 안정적인 사랑을 당연함과 지루함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나의 불행을 자신이 구원해 주어야만 하는 운명적인 책임감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이나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25년 전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대학 캠퍼스를 걷고 그들이 함께 갔던 낡은 레코드 가게를 찾았다. 그는 과거의 추억을 되짚으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청춘과 열정을 되찾았다고 착각했다. 이나는 그의 가장 완벽한 관객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에 감탄했고 그의 모든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위대한 남자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지금 눈앞의 45의 백이나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미화된 20살의 그녀의 유령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유령은
지금 그의 눈을 가리고 그를 파멸의 길로 아주 서서히 그리고 다정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은 그렇게 그의 현재를 좀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동창회에서의 제회 이후 강지훈의 세계는 백인하라는 이름의 강력한 인력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이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서투른 거짓말을 하고 거의 매일같이 이나를 만났다. 그들은 마치 25년의 세월을 건너뛴 20살의 연인들처럼 서울의 모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그들은 이나가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만나 와인을 마시며 밤새도록 예술에 대해 토론했다. 이나는 지훈이 한때 건축학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잊혀진 꿈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가 어떻게 현실과 타협하며 돈을 버는 기계가 되어버렸는지. 이나는 그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의 재능을 칭송했다.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여전히 위대한 예술가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칭찬과 위로는 지훈에게 지독하게 중독적인 마약과도 같았다. 그는 이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다시 젊고 열정적이며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착각했다. 그들의 미래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들은 한적한 교회의 호텔에서 서로의 육체를 탐하며 금지된 쾌락에 탐닉했다. 지훈은 이나의 가녀리고 부드러운 몸을 안을 때마다 자신이 그녀를 불행한 과거로부터 구원해주고 있는 백마탄 기사라고 믿었다.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본 그들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권태하라는 이름의 냉철하고 예리한 관찰자의 눈에 비친 백인하는 결코 지훈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눈물과 모든 감탄은 너무나도 시기적절했고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하여 자신의 갤러리가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전 남편이 남긴 빚에 대해 흘렸다. 그녀의 모든 칭찬 뒤에는 지훈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향한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연기하는 천재적인 배우였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했다. 첫사랑이라는 강력한 필터는 그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그는 오히려 아내 서연과 이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나가 열정과 예술의 세계라면 서연은 안정과 현실의 세계였다. 이나가 뜨거운 와인이라면 서연은 밍밍한 보리차와도 같았다. 그는 서연의 그 변함없는 안정감이 이제는 지루하고 숨막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새벽녘에 이나의 향수 냄새를 묻힌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언제나처럼 거실 소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묻는 대신 많이 피곤하죠. 따뜻한 꿀물이라도 타줄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다음날 아침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고 그가 어려워하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작은 메모를 남겨두기도 했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배려에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 감정을 떨쳐버렸다. 그는 그녀의 그 완벽한 내조를 사랑이 아닌 습관이자 의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녀의 그 평온함은 그들의 관계에 더 이상 어떤 열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몰랐다. 서연의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지친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인내심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잦아진 외박,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사라져버린 온기까지. 그녀는 남편이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이 위험한 방황을 끝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열정보다도 더 깊고 단단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 깊이를 헤아릴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나에게서 온 보고 싶어. 지금 와주면 안 돼. 라는 감성적인 문자 메시지와 서연이 남겨놓은 내일 아침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만 보완하면 완벽할 거예요. 힘내요. 라는 이성적인 메모 사이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자를 선택했다. 그는 서연이 준비해준 따뜻한 저녁 식사를 그대로 남겨둔 채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짧은 거짓말을 남기고 다시 집을 나섰다. 이나에게로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발로 걷어차고 가장 위험한 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위험한 방황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백이나라는 이름의 달콤한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녀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구원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교묘한 거미줄에 걸려든 어리석은 나방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그녀에게 바치고 있었다. 그의 이중생활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능숙해졌다. 하지만 그는 아내 차서연의 침묵이 모지가 아닌 인내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변화를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셔츠에 묻은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을,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낯선 호텔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의 15주년 결혼 기념일에 찾아왔다. 지우는 그날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그날 역시 이나와 함께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이나는 그에게 이제 그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의 관계에만 충실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스러운 연인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의 그 계산된 눈물 앞에서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지루하고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진짜 사랑을 되찾기로. 그가 늦은 밤 이나의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와 작은 케이크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마지막으로 그들의 관계를 되돌릴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그 마지막 배려마저도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충격의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그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지훈을 더욱 초조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의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 테니까. 왜, 이유가 뭐죠?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차마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신 더 비겁하고 잔인한 변명을 선택했다. 우리는 너무 달라. 당신은 너무 안정적이고 지루해. 나는 더 이상 당신과의 이 숨 막히는 평온함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열정을 되찾고 싶어. 그의 말을 듣는 서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그를 위해 지켜왔던 그 평온함이 이제는 그녀를 버리는 이유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펜을 가져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의 그 단호한 행동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지훈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소리쳤다. 당신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함께한 15년의 세월이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야?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연민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의미가 왜 없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묵묵히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군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되찾고 싶다는 그 열정이라는 게 고작 당신의 낡은 추억 속에 박제된 첫사랑의 유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가세요. 가서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과 그녀의 마지막 말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강지훈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그 평온함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족쇄를 끊고 자유를 얻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곧 자신이 버린 것이 족쇄가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닻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차서연과의 이혼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간단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어떤 재산 분할도 어떤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15년간 함께 살았던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다. 강지훈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자신의 안정적인 과거와 유일했던 안식처마저도 함께 버린 셈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백이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빌렸고 그녀의 낡은 갤러리를 청담동에서 가장 화려하고 현대적인 갤러리로 바꾸어 주었다. 그는 돈으로 그녀의 모든 불행했던 과거를 지워주고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그는 사랑에 빠진 20살의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달콤하고 완벽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옆에는 천사 같은 얼굴의 이나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위해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가 넥타이를 매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모든 농담에 소녀처럼 웃었으며 그의 모든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연인이자 완벽한 파트너였다. 지훈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서연과의 그 숨막히는 침묵의 저녁 식사를 이나와의 와인과 웃음소리가 넘치는 저녁 식사와 비교하며 자신이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이전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나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남자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그는 이나의 조언을 받아들여 몇 개의 위험하지만 수익성 높아 보이는 신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었던 윤 부장의 반대마저도 무시했다. 윤 부장은 지훈이 맨손으로 회사를 일구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백이나라는 여자를 너무 믿지 말라고 그리고 신규 사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지훈에게 윤 부장의 그 충심 어린 조언은 자신의 행복을 시기하는 늙은 꼰대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결국 윤 부장을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렸다. 그의 왕국에서 이제 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주변은 백인아가 데려온 그의 성공을 칭송하고 그의 모든 결정에 박수만 치는 달콤한 간신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는 서서히 인아가 쳐놓은 부드러운 거미줄에 온몸이 묶이고 있는 중이었다. 인아는 지훈 앞에서는 순수하고 연약한 예술가를 연기했지만 그가 없을 때 그녀는 냉철하고 탐욕스러운 사업가로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갤러리를 위한 값비싼 미술품들을 사들였고 자신의 인맥들을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이 선물해준 그 화려한 성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지훈과의 사랑이 아니라 지훈의 회사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었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인아의 모든 행동을 자신을 돕기 위한 순수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장밋빛 환상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꿈은 언젠가는 깨어나야만 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할 터였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강지훈의 장밋빛 환상은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달콤했던 꿈은 서서히 현실이라는 차가운 마찰음과 함께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 잡음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백인아는 더 이상 지훈 앞에서 완벽한 연인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듯 당연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의 비서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고 그의 중요한 미팅 자리에 예고 없이 나타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다. 그녀는 지훈의 오랜 직원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월권 행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회사 안에서는 그녀를 보이지 않는 회장이라고 부르는 불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지훈이 아닌 인아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지훈은 이 모든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는 이것이 인아가 자신을 돕기 위한 열정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녀의 모든 단점들을 장점으로 미화시켜버렸다. 그녀의 탐욕은 진취적인 열정으로, 그녀의 교활함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그의 눈에는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외면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가 인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무리하게 투자했던 신규 사업들이 하나둘씩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적인 결함, 예상치 못했던 시장의 저항, 그리고 경쟁사들의 집요한 공격. 그가 믿었던 장밋빛 미래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회사의 재무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의 귀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의 비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경제신문의 기사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기사에는 최근 벤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생 컨설팅 회사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회사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업계의 극찬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컨설팅 회사를 이끄는 대표의 이름은 바로 차서연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진 속의 서연은 그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뒤에 서 있던 평범하고 수수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정하지만 힘있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이혼 후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은 회사를 창업했고 불과 1년 만에 업계의 신화가 되어 있었다. 그 기사는 지훈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에 아주 희미한 질투심과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불쾌했다. 그는 동시에 그녀의 그 놀라운 능력에 새삼스러운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자신의 곁에 얼마나 눈부신 보석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이나가 아닌 서연을 생각하며 잠을 설쳤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서연은 언제나 그의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다. 그는 그녀의 그 모든 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후회라는 감정의 싹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버린 것이 과연 낡고 지루한 과거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왕국을 지탱해주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는지를 장밋빛 환상의 세계에 살던 그의 발밑에서 차가운 현실의 땅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잡음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의 소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차서연의 성공에 대한 소식은 강지훈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그 돌멩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그녀를 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즉 백이나와의 뜨거운 사랑과 자신이 직면한 사업상의 위기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연의 그림자는 그의 의식 속에서 더욱더 짙어지고 선명해졌다. 그의 왕국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규 사업들은 밑빠진 독처럼 회사의 자금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나가 데려온 낙하산 인사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무능함과 파벌 싸움으로 회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우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해야만 했다. 그는 지쳐가고 있었다. 바로 그럴 때마다 그는 서연을 떠올렸다. 예전 같았으면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조언이 담긴 메모를 조용히 올려놓았을 것이다. 그녀는 결코 그를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등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성공만을 칭송하고 그의 지친 어깨를 위로해주는 대신 더 비싼 보석과 더 화려한 파티를 요구하는 이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움이라는 형벌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불쑥 찾아왔다. 늦은 밤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값비싼 와인과 샴페인만이 가득 차 있을 뿐 그가 좋아하는 소박한 밑반찬은 하나도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구겨진 셔츠를 입으며 한 번도 다림질을 해본 적 없는 이나를 떠올릴 때 그리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그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주고 다독여주던 서연의 침착한 목소리가 미치도록 그리워질 때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오래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단단한 뿌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잘라내버린 것이다. 그 뿌리가 사라지자 그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사소한 바람에도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나의 품에서 육체적인 위안을 얻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더욱더 깊은 정신적인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다. 이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사업상의 문제로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하라고
부추겼다.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 자신의 탐욕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회사가, 그의 왕국이 자신 덕분에 더 위대해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전에 챙길 수 있는 모든 보물을 챙겨 먼저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훈은 점점 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셔야만 잠시라도 이 모든 고통과 후회를 잊을 수 있었다. 그는 이나와 함께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전전했다. 그는 억지로 웃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공허했다. 그는 그 화려한 소음 속에서 오직 서연의 집에서 들려오던 조용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미치도록 그리워하고 있었다. 후회는 병이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아주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쫓았던 첫사랑의 환상은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그 평온한 일상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켰어야 했던 유일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 그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운명은 아직 대답해주지 않고 있었다. 후회라는 병은 강지훈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왕국 전체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부하 직원들의 보고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고 그의 결단력은 무뎌졌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내 서연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을 감당하는 데에만 소진되고 있었다. 바로 그 약한 고리를 백인하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훈의 심리적 공백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당신을 위해서라는 달콤한 말로 그를 안심시키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윤 부장이 좌천된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앉혔고 회사의 자금 흐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스스로의 왕국을 통치할 의지를 상실한 허수아비 왕이었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지훈이 이나의 조언을 받아 회사의 명운을 걸고 투자했던 동남아시아의 신규 IT 플랫폼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지의 정치적인 문제와 경쟁사의 기술적인 함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고된 재앙이었다. 그 프로젝트 하나로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다. 지훈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는 은행을 찾아가 대출 연장을 애원했고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다.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세상의 민심은 냉혹했다. 그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바로 그의 옛 스승이자 업계에 존경받는 원로인 김 회장이었다. 김 회장은 지훈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었지만 선뜻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혀를 차며 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충고를 던졌다. 자네, 요즘 어떤 여자와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 백이나라는 갤러리 관장.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김 회장은 말을 이었다. 그 여자를 조심하게. 아주 위험한 여자야. 몇 년 전에 내 친구 하나가 그 여자 때문에 회사까지 말아먹고 쫓겨났어. 꽃뱀 중에 꽃뱀이지. 김 회장의 말은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의 순수했던 첫사랑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는 김 회장의 충고를 늙은이의 노파심으로 치부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그날 밤 이나 몰래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 서연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비참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이나는 청담동의 한 고급 바바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지훈의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경쟁사의 사장이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백이나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그의 첫사랑이라는 환상을 이용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의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았다. 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녹음기 너머로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낯설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지훈을 아직도 첫사랑 타령이나 하는 멍청하고 순진한 늙은이라고 비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대신 차를 몰아 서연이 살고 있는 그의 옛집으로 향했다. 그는 차 안에서 밤새도록 불이 꺼진 그녀의 집 창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가면 뒤에 잔인한 얼굴을 마주한 그는 이제야 가면 없이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진짜 사랑의 얼굴을 미치도록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밤의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던 모든 환상과 자기기만을 걷어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CEO였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늦은 아침을 즐기고 있는 백이나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평소처럼 교태 섞인 미소로 그를 맞았다. 이제 왔어, 자기? 어젯밤엔 어디서 잤어? 걱정했잖아. 그녀의 그 위선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은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어젯밤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를 던져놓았다. 녹음기에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멍청하고 순진한 늙은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이나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오해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명령했다.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동안 그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값비싼 보석과 명품 가방, 그리고 갤러리까지 모두 빼앗아 버릴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예전의 그 비참한 흙수저로 되돌려 놓을 작정이었다. 궁지에 몰린 이나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예술가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독사의 그것과 같은 악의와 증오가 뿜어져 나왔다. 그래, 이 멍청한 늙은이야.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네가 가진 모든 건 이제 곧 내 것이 될 거야. 네 회사는 이미 내 손에 넘어왔다고.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훈이 이미 지난밤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지훈은 지난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충신 윤 부장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훈의 신호에 따라 거실에 거대한 TV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뉴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훈의 경쟁사였던 그 회사가 대규모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속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바로 백인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지훈이 어젯밤 녹음했던 파일은 이미 검찰과 모든 언론사에 넘겨진 후였다. 이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비명을 질렀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그 전문 경영인은 바로 그가 내쳤던 윤 부장이었다. 그는 또한 회사의 지분 상당수를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제3자는 바로 업계의 신화로 떠오르고 있던 차서연의 컨설팅 회사였다. 모든 것이 지훈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었다. 백인하는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검사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무너진 왕국 속에서 지훈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첫사랑의 환상도,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도, 그리고 그를 지탱해 주었던 아내까지도.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진짜 인생은 바로 이 폐허 위에서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그의 손으로 직접 해체되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윤 부장과 이제는 낯선 타인이 되어버린 전 아내 차서연에게 넘겼다. 세상은 그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몰락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그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그가 처음 회사를 창업했던 낡고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초심과 순수했던 열정을 되찾기 위해 작은 벤처 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아첨하는 간신배들이 없었다. 대신 그의 곁에는 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고 따라준 몇 명의 진정한 동료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새로운 일상은 고되고 남루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잊고 있었던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 코딩을 하고 작은 성공에 함께 웃고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값비싼 와인이나 화려한 파티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서히 과거의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차서연의 그림자와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옛 회사는 서연과 윤 부장의 지휘 아래 기적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위기에 처한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그녀를 그림자 속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느껴야만 했다. 저 놀라운 여자가 한때는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제 손으로 그 보석을 내던져 버렸다는 사실. 그는 그녀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그는 그녀와 다시 한번 마주 앉아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아주 멀리서 그녀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성공 신화를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신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그녀 앞에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남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형벌이 아닌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이정표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밤 낡은 오피스텔의 불을 밝혔다. 후회는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작은 IT 벤처 기업을 이끄는 평범한 40대 후반의 사업가일 뿐이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초라해졌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평온해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의 옛 회사는 차서연과 윤 부장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특히 서연은 조용한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언론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지우는 가끔 아주 멀리서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질투나 상실감이 없었다. 오직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 아니, 구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스스로가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상처의 깊이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속죄를 대신하고 있었다. 운명의 그날은 아주 평범한 어느 가을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한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가 잠시 휴식을 위해 로비로 나왔을 때 그는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차서연. 그녀는 몇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눈부셨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 지적인 눈빛, 그리고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하지만 강인한 카리스마.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있던 수수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빛나는 태양이었다. 지우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기둥 뒤에 숨어 한참 동안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서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그가 숨어있는 기둥을 향했다. 그들의 눈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쳤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당황하여 황급히 고개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속에는 어떤 원망이나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지나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평온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대화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그 짧은 미소 하나가
그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과 후회를 눈 녹듯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구원받았다. 그녀의 용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행복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 없이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아주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는 조용히 컨퍼런스장을 빠져나왔다. 가을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 위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의 후회로 가득 찼던 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다.